자, 요새 여러 매체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내 장 속에 비만균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장 속에 비만균이 존재한다, 아니면 내 장 속에 비만을 억제하는 균이 존재한다. 이것은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조금 더 넓은 내용을 볼게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 내의 미생물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의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장 속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우리 몸속에는 무려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소화기관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은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미생물이 사는 만큼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내에 어떤 세균이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유익균, 면역세포를 떨어뜨리게 하는 유해균, 그리고 두 가지 역할을 둘 다 하는 중간균이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장 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간균입니다. 중간균은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유익균이 활발해지면 유익균 편에 붙어서 작용할 수 있고, 유해균이 활발해지면 유해균에 붙어서 건강을 해로워지는 걸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장 내의 유익균 수를 증가시켜서 결국 중간균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유익균은 85%, 그리고 유해균이 15%일 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평균 식단은 탄수화물이 좀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다량 들어있는 식단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나의 장 속에 장내 균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 장 내의 균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요즘 내 장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배탈이 난 건지 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혼돈되는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되면 장 내 유해균이 정상 비율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불균형 상태는 당연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검사는 분변 검사, 변을 채취해서 하는 검사로 진행이 돼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분변 채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 내의 미생물 키트를 따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 검사를 했어요. 변 검사를 해서 확인한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장내 유익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장의 기능을 높여주어서 음식물 분해를 도와주고, 흡수된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되도록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결국 비만까지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장 내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유익균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인체 면역력 자체를 높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튼튼한 장 점막으로 인해서 영양소의 흡수율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유해한 독소와 나쁜 성분들, 바이러스나 찌꺼기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유리해집니다. 대표적인 장내 유익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이 여기에 포함돼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같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종류도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유익균들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장내 유해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하고 장 내에 오래 머무른 음식들을 부패시켜요. 그렇게 음식물이 부패되면 독소가 생기게 되고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각종 장질환들이 다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장내 유해균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체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돼요.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우울증과 치매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 같은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각종 피부질환 같은 여러가지 면역질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러한 중대한 질병들뿐 아니라 평상시에
시에도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악화되거나 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가스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복부가 팽만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증상으로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장내 유해균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클로스트리디움은 설사와 장염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균이고, 피르미쿠테스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비만 관련 균입니다. 그리고 푸소박테리움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균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죠. 바로 치매와 비만. 어떻게 우리가 대장에 있는 균인데 치매랑 비만이랑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선 장내균들과 치매의 연관성을 살펴볼게요. 스위스에서 진행된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하면 65세에서 85세 사이의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성분이죠. 아밀로이드가 장내 미생물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 균총의 유지를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보충을 했는데 잠재적으로 치매를 유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본에서도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 건망증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장내 검사를 시켰는데 정상인보다 장내 유익균의 한 종류가 적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한데 조금 국소적인 면들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과 치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장내균과 비만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요새 여러 매체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내 장 속에 비만균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장 속에 비만균이 존재한다, 아니면 내 장 속에 비만을 억제하는 균이 존재한다. 이것은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장내 미생물 중에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이 있어요. 이 미생물은 많을수록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 배출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균이라고 이 박테로이데테스가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어요. 바로 이 유해균이 피르미쿠테스라는 균인데, 이 피르미쿠테스라는 균은 당의 발효를 촉진시켜서 지방산이라는 것을 오히려 발생시켜서 장내 흡수시키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의 장내세균과 비만인 사람의 장내세균을 비교하는 이런 그림들도 요새 좀 알려지고 있죠.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비만쥐 장내세균 검사 결과가 이런 식의 분포 때문에 결국 비만을 초래하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세계 유명 대학들이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메이오 대학, 굉장히 유명한데, 메이오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서는 피르미쿠테스균을 주입한 쥐는 똑같은 먹이를 주었을 때 이 피르미쿠테스균을 주지 않은 쥐와 비교했을 때 1.5배나 살이 찌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쥐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도 몇몇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비만을 유발하는 이 비만세균을 3%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실험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체형이 유지가 되고 비만이 생기지 않았지만, 비만균의 비율이 19%인 실험균에서는 적은 양의 음식만 섭취해도 금방 체중이 증가하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장내 세균들의 비만을 유발하는 균, 비만을 억제하는 균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 비율이 안 맞아서 비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장내 비만균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내 비만 억제균을 어떻게 증가시킬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장내 유해균 자체를 유익균의 먹이로 만들게 되어서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서 비만 세균 그 자체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도울 뿐이고 기본 핵심은 바로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서 장내 유익균을 활성시키는 걸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이 활발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단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장으로 넣어주면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유해균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유해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에 좋은 유익균들을 늘리려면 이 유익균들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먹이는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많이 늘려서 섭취해 주셔야 하고,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뭔지 아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빵,
떡 이런 것처럼 당질이 많은 것, 그리고 액상과당, 그리고 단순 음료수 같은 그런 과당들이죠. 그리고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은 장내 유해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이거나 끊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늘리고 당질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이런 식단 조절을 통해서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고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은 넣어주지 않아야 결국에는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중간균까지 유익균을 따라서 같이 활성화돼서 유해균을 먹이로 삼아서 유해균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을 다 줄여주고 식이섬유를 늘려주는 것이 장내 세균 균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적으로 섭취하셔도 내가 식단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질을 넣어주면 유해균은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각종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장내 유해균과 그리고 우리 몸에 유익한 장내 유익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과 관련된 질환들뿐 아니라 치매와 비만까지 각종 질환들이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식단 조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둘 다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복부 불평감 같은 그런 복부의 증상들이 의심된다면, 그리고 내가 비만인데 실제로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장내 미생물 검사 한 번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비만균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